광복 후 8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던 조선 총독부 지하 7층의 충격적인 진실이 최근 기밀해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일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지하실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0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공식 발표된 설계도에는 지하 2층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이 건물을 접수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물의 실제 깊이가 설계도보다 훨씬 깊었던 것이죠. 당시 미군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7층까지 총 5개의 숨겨진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는 왜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최근 공개된 일본 국립공문서관의 자료를 살펴보면 조선 총독부 건설 당시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 통치를 위한 행정 건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지하 3층에는 대형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 4층부터는 비밀 회의실과 작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하 5층부터 7층까지인데요. 이곳에는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닌 특별한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미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관소들은 특수한 온습도 조절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일제는 이곳에 무엇을 보관하려 했던 것일까요? 해답은 해방 직후 발견된 물품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45년 9월, 미군정이 조선 총독부 지하실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하 5층 보관소에서 조선 왕실의 귀중한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고종과 순종 황제의 어보, 조선왕조실록의 원본 일부, 그리고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사라진 각종 금은보화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정 문화재 담당관이었던 존슨 대위의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관소 안에 들어갔을 때 마치 박물관 같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일제가 이런 귀중한 문화재들을 왜 일본으로 반출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 지하에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하 6층에서 발견된 또 다른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는 예상치 못한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한강까지 연결되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이 통로는 길이가 약 3km에 달했고 중간중간에 보급품 저장고와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 7층은 완전한 대피소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200명이 한 달간 머물 수 있는 식량과 물, 그리고 독립적인 전력 공급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임시로 지하에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비밀 통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가 이 보물들을 일본으로 가져갈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제의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해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남습니다. 미군정이 발견한 문화재 목록과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환수 문화재 목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원본 중 상당 부분과 고종 황제의 개인 소장품들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미군정 시기에 또 다른 은밀한 반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라진 문화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 지하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의 문화재를 노렸던 일제의 치밀한 계획과 그 흔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역사, 미스터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